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레드헤어님이 어여들 모여 앉으세요.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폭염보다 더 열 오르는 뉴스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뭐 그런 뉴스들 많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4469님이 김종배 오라버님 오늘 저희 동생이 3번째 도전한 공기업 최종 면접일입니다. 제발 합격 맛집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3세번이란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번에 합격하실 겁니다. 네. 네. 너무 그게 다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합격 잔치 준비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임천택님. 공기업이면 좋겠다. 네. 네. 아무튼 네. 네, 임천택님. 네. 출근길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는 길에 손을 꼭 잡고 가는 연인이 앞에 있네요. 부러운 아침입니다. 땀 많이 날 텐데. 사랑의 힘.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습진 생기는 거 아닌가? 네. 아유, 여기까지 삐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박미경님, 합격 맛집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 또 필요하신 분이군요. 네. 제 소설이 1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차 합격 후 본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설? 소설이라고 하셨어요? 아직 신춘문예 기간은 아니고. 뭐 어딘가에 내셨겠죠? 어디에 홍보하신 건가? 여튼 경쟁률이 1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차 합격은 하셨다고 하고요. 예. 본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B 오라버니 대상 기원 부탁드려요. 대상 타시고 영화화까지 돼서 저작권료 그냥 왕창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한 100만 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JB가 할 만한 역할이 있을지 모르겠네. JB도 깜짝 출연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디에요? 그 영화에? 네. 아, 예. 저 옛날에 영화에 깜짝 출연했던 거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목소리만?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 영화를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영화입니까? 온몸이 비틀려져가지고. 무슨 영화죠?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넘어가세요. 네.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닌가 보네요. 저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꽤 그래도 흥행은 된 영화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쩜 이렇게 다들 모르실까요? 네. 저런. 목소리만 나왔거든요. 네. 그러게요. 목소리만 나가도 특별한 목소리면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할 텐데. 이거 농담 아니고 이거 싫어하고요. 그 뒤에도 몇 번이니까 저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한사코 결단코 거부를 했었죠. 아, 우리 PD님이 찾아주셨네요. 영화 연가시. 또 어떻게 금방 찾았대? 연가시에 이털남 있다. 무능력한 정부를 털어라.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아, 연가시 저 이 영화 알아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있는데.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1시간 아닌가 목소리 잠깐 나가는데 뭐 몇 시간 녹음했어요. 그때.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NG를 많이 냈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아무래도 저는 연기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네. 3107님, 오늘 아침 5시 24분 하우스 온도입니다. 두 분 부럽죠? 여기는 영월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영월. 온도가 20.7도 이걸 보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온도계 20도. 오늘도 7시 동네가 다 들리게 토마토 하우스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우스 내부의 온도인데 20도라고요? 네. 와, 그러면 밖은 더 시원할 거 아닙니까? 하우스 안이 20도라면.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이가. 두 분 부럽죠? 라고 올려주신 부럽네. 거 보니까 정말 시원하다는 부럽네. 얘기신가? 하우스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네. 여튼 토마토가 잘 연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선 집중을 듣고. 토마토 좋죠. 네. 예. 설탕 뿌려서 먹으면 맛있는데. 네, JB는 뭐든지 먹는 걸로 귀결이 되는데 참 오늘 뉴스 마지막까지 가도 음식이 생각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의 주장 들어보시죠. 저는 일제강점지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말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런 나에게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어디냐라고 물어서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지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한 답변을 두고서 일본 식민이라고 주장했다고 왜곡해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어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김영석 관장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을 전공하지도 않은 비전문가라는 비판이 왜 나오는지도 알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략하게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제히 불법 강점을 인정하면 그 강점 기간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반대로 일제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제 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의 어떤 맥락과 의미를 도대체 본인은 모르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김영석 관장은 건국의 두 시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전의 주장을 슬쩍 바꾼 겁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럼 왜 입장선회를 한 걸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입장선회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건국의 완성을 1948년이라고 함으로써 나중에 1948년 대한민국 시작이라고 하는 애초의 주장으로 돌아갈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죠. 중요한 건 완성 시점이다. 나중에 이렇게 주장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해보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주목할 게 있는데요. 바로 용산의 움직임입니다. 어떤데요? 용산의 고위 참모진이 지난 11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여전히 대통령실은 광복회에서 행사에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종찬 회장 설득에 나선 건데 오히려 광복절 기념식 보이콧 선언은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도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직 불참 선언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종찬 회장을 면담한 것도 그런 일환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참석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참석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건데 이 얘기는 뭡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냥 현재로서는 반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찬 회장은 3부 요인이니까 국회의장은 3부 요인이니까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점 때문에 만약 우원식 의장이 기념식 불참을 결정을 하면 파장은 상당할 수가 있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의 조짐도 있던데요. 일본 교토대학에서 일본 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딴 뒤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책 반일 종족주의 저자의 이름을 올렸던 정한기라는 사람이 100번 김구 선생을 비판하는 책을 광복절에 출간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책 제목이 테러리스트 김구입니다. 책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환상하는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구를 두고 민족의 구원자 혹은 자유와 통일의 메시아라고 환상하고 성인화하는 것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평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걸 지금 광복절에 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반사해서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참.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어려운 학문적 영역 이런 거 둘째치고 상식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지금 끝없이 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제가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한글로 된 대한민국 서적에서 김구 선생을 두고 테러리스트라는 규정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누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따져봐야 되겠다 싶기는 한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광복 회장님의 이런 문제 제기에 좀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당혹스럽기 때문에 참모진을 보내서 광복절 기념식 참석을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혹스럽지 않다면 뭐 하거나 말거나 이런 모드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뭐 대통령이 주변에 한 말이 있다고 하던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에 대해서 주변에 나는 김 관장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절차를 거쳐서 추천된 인사 임명했는데 문제가 왜 이렇게 커지는지 의아하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다른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말하기를 김영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서신을 3차례나 용산에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 서신을 읽어보셨다면 저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일단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더라고요. 그 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인사권,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하는 상식입니다. 뭐 나는 절차대로 뽑힌 사람은 임명장만 줬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종찬 회장이 최근 행보에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 회장 주변에 야권 인사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또 주목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이종찬 회장은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뭡니까 그거는 그러면. 네. 네, 마스터 초이님이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는 행적을 보고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김영석 관장의 말에 담쟁이 넝쿨님은 이분 탄력성이 참 좋으시네요. 고무줄 지론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다른 사람하고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에게 사람을 임명했을 뿐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야권이 추천했던 최민희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왜 임명장을 그렇게 안 주고 몇 달 동안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검증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방통위원회는 그렇게 했고 독립기념장은 그냥 프리패스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사권자한테 한번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7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광복절 경축식 참석 문제 이것도 논의를 한다고 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그리고 신설되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장호진 안보실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발표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인사가 튀어나왔느냐. 일단 언론은 여기에 그 시선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보도를 종합을 하면 안보실 내부에서 뭔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아니냐. 내지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호진 안보실장과 어떤 사람 간의 갈등이 있었고 장호진 안보실장이 밀렸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보실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에 그리고 국방장관 자리에 경호처장을 앉혔다. 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장호진 이제 외교안보 특보가 되는 거죠. 네. 외교안보 특보에게는 어제 발표한 그 당일에야 통보를 했다는 지금 보도. 당일 오전에 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보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하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급변하는 정세를 목도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한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겁니다.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중동, 동유럽 등 전 세계 안보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도전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깊이 숙고가 있었다. 숙고를 하다가 휴가 갔지 않습니까? 이때 구상을 마치고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인 건데요. 근데 이 설명대로라면 교체된 세 자리 가운데 핵심은 안보실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여러 도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면 외교와 안보가 한데 아울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컨트롤 타워가 안보실장입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그러면 신원식 국방장관을 앉힙니까? 그의 이력은 국방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외교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분석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실은 신원식 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군인으로 출발했지만 국회의원 등 여러 대외 활동을 통해서 폭넓게 활동,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근데 외국하고 소통한 적 있습니까? 신원식 안보실장 내정자가 납득이 됩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 하나는 좀 여기서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안보실장이 지금 4번째 임명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그리고 이번에 신원식. 1년을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아니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그렇게 고려하고 중시했다면 도대체 이런 1년도 안 되는 안보실장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보실장이 1년도 안 돼서 쭉쭉쭉 교체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누구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다. 그러면 이분이 실세냐? 이분이 핵심이냐? 이런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권 관계자가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김태호 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을 반드시 맡을 수밖에 없는 실세 중에 실세.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해서 정말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뭐 요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자는 뭐 적임자를 잘 찾은 겁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김용현 지명자에게 걸려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 입틀막 경호 문제, 최상병 수사의혹 의혹 등등. 경호처장으로 있으면 이런 문제를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서 한 발 비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청문회에 세우고 국방에 수시로 불려나가게 만든다?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대통령의 의중은 뭘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뭐 오늘 뭐 또 요란봉투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모두는 역시 정면 돌파라는 겁니다. 내지 야권과의 충돌 불사가 되는 것인데요. 정면 돌파할 의중이라면 어떤 사람을 앉혀야 되겠습니까? 충성심 강한 사람. 그래서 그 충성심이 돌파력으로 전화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 언론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친정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리만 요렇게 옮긴 인사에 대해서 권광윤님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해 주신 반면 4062님은 급변하는 정세를 반영해서 자주 바꾸는 거겠죠? 라는 상반되는 평가 남겨주셨는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통화 내역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죠. 자, 법원에 의해서 통신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처 청구에서 발부를 받았고 그 시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담긴 이종호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다. 뭐 지금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4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 이러면 이제 수사에 탄력이 붙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그 통신 내역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내역은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가 이겁니다. 그 기록인데요. 이 기록이 하나의 정황을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누구하고 긴밀히 통화했는가, 그래서 그 통화 상대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단서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수사 외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보안폰을 안 쓰고 개인폰 쓴 거에 대한 문제제기 이 자리에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위의 결과물이 지금 뭘로 나타난 것이냐? 통신영장 발부로 나타나고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적절성, 도대체 용산은 어떻게 자체 평가를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체 평가의 결과를 용산에서 설명은 안 하겠죠? 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문제 제기는 좀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